이건 기중기 크레인이라 그러죠. 배를 끌어올리거나 큰 물건을 또 배에서 는 하이에 갈 때 큰 물건을 그는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을 또 어촌계에 허가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바다에 보면 이렇게 항구가 잘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집에 그 뭡니까 메토처럼 보이지 않는 다 이게 임자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나 선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안착이 되어 있지만 다른 배가 왔을 때 아무나 안착을 어촌계에 허가된 사람만이 이렇게 선박을 이렇게 댈 수가 있다는 거죠. 정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 포시 없는 바다에도 다 임자가 있어서 아주 특세가 심합니다. 그래서 첫째 어촌계의 허가를 받고 거기서 살 수 있는지, 발전기금 같은 게 뭐 요구하지 않는지 이런 걸 잘 문의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막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. 저거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있는 배가 되는 자리가 다 정해져 보이지 않는 이 물 위에도 이 도시처럼 이 선이 다 꺼져 있다는 겁니다.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아무나 될 수 없는 자기만의 자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미리 허가를 받고 왔어야 됩니다. 다른 어촌에서 여기 와서 배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물론 잠시 들어서 뭐 기름이나 뭐 사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박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정박할 수 있는 것은 허가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저렇게 보면 자기 자리를 딱 찾아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물 위에도 주인이 다 있다. 물 위에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포시 없는 포지션이 다 꺼져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촌계 오실 때 뭐 먼저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. 발전 기금 요구가 없는지, 그리고 어촌계에 어촌 회비가 얼마인지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데 다른 뭐 어떤 특세라든가 불편함이 없는지를 먼저 문의를 하시고, 그렇게 들으셔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이 아름답고 이렇게 넓은 항구에도 다 임자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특세가 있고요. 함부로 배를 이렇게 운영할 수도 없고 허가된 자들만이 할 수 있다. 이렇게 해녀들도 마찬가지죠. 해녀들도 저 밑에 바다 밑에 채취하는 것도 허가된 사람들만이 채취할 수 있게 전개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. 전개라는 게 한 도시의 대장이라 보면 되죠. 전 계장님이. 그래서 그쪽으로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, 또 전 계장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개 그 회원들에게 서로 그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전개에서 회의를 붙여서 통과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정박을 할 수가 있고, 또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 아무나 해남이나 해녀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룰이 다 도시처럼 다 정해져 있다, 이래 보시죠. 그래서 이사를 오실 때는 그런 특세라든가 해비라든가 그죠, 또 어촌 해비 여러 가지 이걸 다 살펴야 이렇게 작은 배라도 되고 노후를 유유적적 이렇게 아름다운 힐링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낭패가 돼서 오더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 할 수가 있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. 어촌계 바닷가입니다. 바닷가에 이렇게 빈집들이 이제는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지은 집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또 오래된 약간 수리만 하면 이렇게 약간 빌려서 1년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세를 얼마 안 줘도 이런 집들은 조금만 수리하면 1년은 거치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어떤 전원생활이라든가 노후의 힐링을 목적으로 그냥 집을 바로 짓거나 펜션을 짓거나 또 이렇게 뭐 임대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비어진 이런 집들을 빌려서 조금 살아 보시고, 바닷가의 운치가 맨날 보다 보면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바다도 정말 둘이 있다가 혼자 보면 우울증이 옵니다. 바닷바람은 아주 날쌔고요. 처음에는 와서 낚시하고 처음에는 바다에 이렇게 미역 건지고 소라 건지고 뭐 성게 건지면 너무 재밌죠. 그러나 그것도 매일 하다 보면 지겹고요. 또 같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그런 현실들이 한 사람이 먼저 저 세상을 가게 되면 정말 외롭고 쓸쓸해집니다. 그래서
무턱 집을 지어서 이렇게 오거나 사서 오지 말고요. 좀 임대를 해서 좀 살아보고, 그때 정말 이게 바다가 내하고 맞구나, 낚시가 내하고 맞구나, 미역 건지고 하루 생활한 것이 맞구나, 이랬을 때 오셔도 절대 늦지를 않습니다. 보다시피 이 바닷가는 땅값이 지금 비싸서 굉장히 인심이 흉흉해요. 옛날하고는 틀립니다. 땅값이 이 바닷가에는 100만원 밑에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바닷가가 바다 일선이라고 해서 좀 200, 300씩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인심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흉흉하게 돌아간다는 거죠. 그래서 빈집들을 좀 빌려서 살아보시고, 예, 정말 바닷가가 내하고 맞고, 그죠? 우리가 선호했던 노망하고 맞은지, 예, 판단해 보시고, 그때 집을 짓거나,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런 빈집들이 많이 있으니까, 조금만 수리하면, 여기 앞에 문이나 좀 달면은,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수도도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바닷가에는 첫째 물이죠. 지금 수도에, 지금 보다시피 수도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자, 저렇게 물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, 이런 집들을 이렇게 빌려서,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물이 잘 나오고 있네요. 이렇게 이런 집들을 빌려서 이렇게 살아보시고, 나중에 부부가 같이 오시던가, 처음에 남자 혼자만 좀 와서 살아보고,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. 부부 같이 오지 말고 먼저 와서 좀 준비로 살아보시고, 정말 내 노망과 맞는지, 나는 자연이다처럼 혼자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해보시고, 그때 결정하시고, 또 보통 이렇게 바닷가나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뭐 기농한다 해서 재산을 다 팔고 오는데, 처음에는 그러지 말고 또 도의집에 집을 놔두고 나중에 되돌아갈 자리를 놔두고 오시는 게 좋아요. 우선 좀 빌려서 이렇게 살아보시고, 나중에 잘 안 맞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. 듬뿍 다 팔아서 그냥 올인해서 기농을 해버리면 정말 이게 농사로 해서 돈 버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. 그렇게 수익이 잘 나질 않아요. 처음에는 농기구가 다 들어가고, 바닷가에서는 또 낚시라든가 이런 또 기초 장비가 엄청나게 돈이 들다 보니까 그 수익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바닷가에 그냥 또 바닷바람이 엄청 찹니다. 이렇게 따뜻한 데는 좋은데, 태풍 치고 바람 불 때는 정말 쓸쓸하고, 바로 또 겨울이 돼버려요. 그리고 바닷가에 또 도시가스 없는 데가 많아서 연료비가 폭탄을 맞췄습니다. 옷에 한 드럼에 뭐 33만 이렇게 하니까 겨울에 2드럼 3드럼 떼야 되거든요. 자식들 놀러 오거나 지인이 오면 정말 따뜻한 방이 재우고 싶었잖아요.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듭니다. 그런 것도 계산하셔서 집을 다 팔지 말고 도이지 놔두고 세를 얻어 오셔서 좀 살아보시고 해도 절대 늦지가 않다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해녀들의 휘파람 소리 아주 정겹게 느껴지죠. 그렇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. 여기는 허가된 사람들만이 조업을 할 수 있고요. 바닷가에 왔다 이사했다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바다 해초류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. 어촌계에서 허락한 사람들, 해녀들만이 조개, 해삼, 전복, 성게, 미역 이런 걸 채취할 수가 있답니다. 잠 못 들어가 함부로 채취하시면은 불법으로 고발당합니다. 부터 어촌계들은 아주 조직이 무섭고요, 아주 잘 돼 있습니다. 평균 어촌계 그 회비가 3천에서 뭐 1억까지도 이렇게 되거든요. 그것이 어촌계에 지금 모집되어 있는 금액에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n분의 1을 하셔야 되는데, 그것도 텃세가 심해서 함부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. 그래서 무턱대고 바닷가로 이사 오시면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어촌계에 합의를 하시고,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어른을 수렴하고 난 뒤에 바닷가에 오셔야 됩니다. 바닷가의 텃세가 어쩌 보면은 시인의 조폭보다 무섭게 아주 텃세가 좀 심합니다. 또 어떤 동네는 또 뭐 동네 살리기 기금, 발전 기금 미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요구한 데가 또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무턱대고 시골이나 이 바닷가 오다 보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. 왜 그러냐면 바닷가의 땅값들이 옛날하고 틀려요.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, 선호를 하다 보니까 바다 1선이니 2선이니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르다 그 인심이 굉장히 옛날 인심하고 틀려요. 아주 인심이 사나워져서 아주 땅값이 오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.
우리가 풍수적으로 전원주택을 짓거나 펜션을 질 때는 바로 배산 임수를 선호를 하죠. 뒤에는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을 바라보는 이런 곳이 배산 임수 지역이죠. 예, 남주작, 북현무, 자청용, 우백호를 아무리 잘 보아도, 예, 그렇게 집을 잘 지어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아름답고 영위할 수가 있겠죠. 저런 펜션들이 참 많이 있는데, 예, 요즘은 정말 비싸죠. 비싸고 땅값도 엄청 비싸지만은 사실은 혼자 있을 때가 생각을 하고 처음에 집을 지은다는 거죠. 아무리 자연을 잘 보고 남주작, 북현무, 자야청용, 우백호, 배삼 임수를 잘 보아도 혼자 있을 때를 생각이 되고 또 이 바닷가나 이 전원주택 펜션들은 나중에 나갈 때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사실은 판매가 잘 안 돼요. 내가 지을 때는 호화롭게 모든 전재산 투자해서 저렇게 투자를 하지만 수익도 사실은 아주 진짜 그 물 좋고 뷰가 아주 좋은 바닷가 펜션은 임대가 잘 나가요. 그렇지만 조금 떨어지고 뷰가 떨어지고 중간한 곳에는 펜션 손님이 잘 들질 않아요. 생각만큼 그래서 민박으로 전전하다가 사실은 해보면 수입이 요새 기름값이 워낙 비싸고요. 이래서 바닷가는 또 도시가스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 기름값 충당하다 보면 사실은 방 몇 개 그 임대 나서는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자양도 좋고 이러지만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생각하고 나중에 또 팔 때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. 조금 전에도 물어봤는데 평당 400에서 500 정도 를 한다니까 그런 투자를 해서 건축비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겠죠, 비용이. 그래서 일단은 좀 나중에 나가실 때 또 혼자 됐을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집을 짓거나 또 이렇게 임대나 민방이나 펜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.